안녕하세요.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 이보미입니다. 저는 박경은 선생님과 함께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대학 입시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중 가장 높은 관심과 논란이 되는 정책인데요. 최근에는 대입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공정한 대입 제도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정책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입 정책의 공정성 가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입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대입 정책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대학의 자율성,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입 정책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 주체별 대입 정책의 공정성의 의미와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 둘째, 대학 입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또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해석되며 다른 법적 권리들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는가? 이를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대입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헌 분석입니다. 먼저 교육 주체별 대입 정책의 공정성 의미를 살펴보면, 국가는 대입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절차 및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타당한 선발 과정을 마련하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전형 자료의 공정성, 그리고 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당사자 간의 공정성 의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대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입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회 및 절차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결과적인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정책의 공정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는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대학과 학생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조에 근거한 대입 정책에 관여하며 대학과 학생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대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는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대학 입학에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체별 법적 권한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법적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있고, 특히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그 성격상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보다는 다른 하위 법령의 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대학과 국가의 해석,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국가와 학생, 그리고 대학의 해석이 그림 1과 같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선행연구는 크게 헌법 제31조 1항에 대한 해석과 대입 정책 관련 법규 분석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능력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사람을 균등하게 취급할 근거로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유권적 성격은 교육 기회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에,
사회권적 성격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사회권적 성격은 사회 경제적 약자도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판례에서 상충되는 법적 권리의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정책 관련 법규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입 정책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한계점을 분석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입 정책이 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제도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룬 연구에서는 헌법적 타당성과 대입 제도 관련된 법을 분석함으로써 대입 제도 관련 법이 가지는 모순과 한계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통해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 검색 사이트 케이스 노트를 활용하여 대학 입시를 키워드로 전체 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건의 판례 전문을 확인하였고, 어, 저희의 관심사인 대입제도 및 대입 전형 관련된 사건 21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 심판 대상 조항, 청구인 주장과 법적 쟁점, 그리고 법적 판단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판례 분석 결과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 헌재 판례는 주로 학생 및 학부모가 헌법재판소 재판을 신청하는 청구인이었고, 피청구인은 크게 국가기관이나 국공립 또는 사립대학 총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관은 주로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자기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이나 제도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수의 사례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학 입시 관련 판례는 교육의 세 주체가 주요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주체별 권리 주장 또는 공정성에 대한 주장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피청구인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법률에 대한 판례, 그리고 대학 총장의 판례를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및 법령, 제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가 피청구인인 경우는 주로 교육부 장관이었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7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한국대교협이나 입법 부작위, 고등교육법 조문, 대학 입시 제도 및 정책 세부 사항에 대한 판례가 7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및 법령 제도에 대한 판례 14건 중 4건은 기각되었고 10건은 헌법 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례의 간략한 설명을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분류는 사건을 제기하게 된 근거가 되는 사항이며 대입 기본 계획이나 대입 제도 개선안 등 대입 제도와 관련된 교육부 발표가 있을 때, 특히 기존의 대입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 변화에 따라 학생의 대입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국가가 법률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입과 관련된 법률이나 대입 제도의 주요한 내용 및 세부 사항이 대학에서 수학하길 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교육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에 따라 내용을 분류한다면 첫째로 대입 기본 계획에서 세부적인 대입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집단에 포함되어서 또는 포함되지 않아서 불리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입 제도 중 수능 시험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나 성적을 통지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을 얻게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한 방식의 대입 제도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및 법령 제도에 대한 판례에 나타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구인의 경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과 달라짐으로써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 되어 대입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입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헌재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해석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반면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는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미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나타난 반대 의견에서는 무사안이라고 무책임한 행정당국의 오만불선한 패습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리한 헌법 해석으로 이러한 오만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및 총장이 피청구인인 판례를 살펴보면 총 7건으로 그중 5건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7건의 판례 중에서 위헌 판결은 1건, 기각이 4건, 각하는 2건이었습니다. 판례 내용을 간략 기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분류는 주로 대학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담긴 대학 요강과 또한 대입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 대입 전형 변경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입 기본 계획에 따라서 대학별 대입 전형으로 인해 해당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학 수준에서의 판례는 크게 대입 전형에서의 배제와 대입 전형 변경에 따른 불이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배제된 경우는 세 가지 사례로 한 건은 위헌 판결, 두 건은 기각 판결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위헌 판결이 된 사건의 경우 전국의 교육대 및 교원대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한학교에서 수학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두 학생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능력 이외의 요인으로 취약 기회를 박탈할 수 없으며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기회 공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는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로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기각이 된 두 판례를 살펴보면 각각 서울대학교에서 제2외국어에서 일본어 과목을 제외했을 경우와 저소득층 특별 전형이 기존의 학종으로 선발하던 것을 수능 100%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청구인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절차적 공정성으로 해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적법한 자율권 행사의 결과로서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 발생은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책 및 전형의 공익적 측면을 청구인이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청구인인 학생 및 학부모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절차적 공정성으로 보았으며 대입 준비의 중요성이나 장기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의 기회 균등의 권리, 평등권으로 보았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국가가 제시한 대입 계획에 입각하여 형성된 대학별 대입 전형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중요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대입의 절차적 공정성보다 교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지식적인 어떤 자원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소외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나 대학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하거나 긴급하게 정책을 만드는 그런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어려운 학생들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대입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국가의 대입 계획에 따라서 모집 요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또한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국가의 대입 정책의 강력한 개입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의 논란이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됨에 따라서 심화된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